90년대 인터넷 혁명의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세계를 사실상 지배했잖아요. PC 시대를 열면서. 그러면 세계 시총 1위를 했었고, 그러니까 모바일 혁명을 타고 애플이 1위를 했고, 그 다음에 AI 인프라 혁명을 타고 엔비디아가 그렇게 오래 길진 않았지만 어쨌든 시총 1위를 했고, 지금도 이제 1위 경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자, 우리 이제 새로운 시장의 미래.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AI가 피부로 느껴지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 그림하고 이거는 제가 예전에 2019년도에 유튜브 거의 이제 초창기에 할 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손정희와 AI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그때 이제 손정희가 2030년에는 AI 시대다. 그때 그랬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아니라 AI 시대가 될 것이다. AI 시대라고 불러야 된다. 모바일 시대 다음에 AI 시대가 온다. 2030년에 그렇게 될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2019년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2030년이 굉장히 멀게 느껴졌어요. 벌써 5년이 지나고 나서 진짜 AI가 정말 우리 피부에 와닿는다는 걸 느꼈고, 저는 다시 이것들을 보면서 정말 손정희라는 사람은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미래를 진짜 준비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도 한 번 더 느꼈습니다. 그때 2019년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비전 펀드 1호를 성공시키고 펀드 2호를 그때 출범시키면서 AI 시대를 이야기했고, AI 관련되는 기업들에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당시. 그리고 이제 인간보다 100만 배 똑똑한 AI가 등장을 할 것이고, 그것들이 인간을 뛰어넘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벌써. 그래서 AGI와 자율주행 자동차가 세상을 지배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두려운 세상이고, 인간이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AI. 당장 AGI가 우리 주변에 등장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로봇에 AGI가 탑재가 되고 인간보다 뛰어난 AI들과 우리가 인간이 함께 생활하는 시대가 2030년대에 달성이 될 것이고, 2040년대로 가면 그런 것들이 보편화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진짜 현실이 되는 날이 한 20년도 채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다 된다는 거죠. 모바일 혁명이 있었고, 모바일 혁명 다음에 이제는 AI 혁명이고, 그렇지만 이 AI 혁명의 속도는 진짜 이제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만큼 AI가 우리 삶을 굉장히 많이 바꿀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기술의 세계에서 최고가 아니면은 살아남기 힘들다는 거죠. 지금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아무리 지금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하지만 결국에는 카카오는 AI 어떤 걸 하고 있다 그러지만 전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SK도 하고 있고, KT도 하고 있고, LG도 하고 있을 거고, 다 발표했어요. AGI, 범용 AGI 다 만들고 있다고. 그렇지만 그나마 유일하게 지금 이름을 알리고 있는 건 네이버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래도 네이버는 진짜 세계적인 AI 학자들을 유럽에서 모셔와가지고 거기서 개발을 했으니까 그만큼 된 거라고 보고. 근데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개발을 했겠어요. 그렇지만 결국에 지금 오픈 AI를 비롯해서 진짜 빅테크 몇 개만 지금 살아남고 있는 게 현실이고, 결국에는 그게 모든 걸 지배할 수밖에 없고, 기술의 세계에서는 그냥 넘버 1이 아니면 넘버 2도 겨우 살아남는 게 현실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 AI 기술을 가진 국가, 기업이 미래 사회를 주도하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을 그렇게 때려잡는 거예요. 절대 엔비디아한테 수출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거에 있으면 더 개발이 빨라지니까. 기술 격차를 벌려야 되니까. 수출 규제를 하는 이유는 그거죠. 결국에는 이 AI 개발을 못하게 막는 게 미국 정부의 특명이고, 결국에는 이 AI 세계를 지배해야지만 미래를 장악할 수 있으니까, 기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국가가 유일하게 미국이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엄청나게 칩을 많이 구매했고, 중동을 통해서 우회 수입을 하니까 이제 중동까지 이제 제재를 하려고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게 결국에는 패권 전쟁의 일환입니다. 패권 전쟁에서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당연히 미국이 이겨야 돼요. 중국이 이긴다는 건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결국 미래를 지배하는 거는 AI지만 또 하나가 뭐 있습니까? 자동차 산업, 자율주행 자동차. 중국은 그걸 20년 전부터 준비해왔잖아요. 그리고 내연기관 차는 버리고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이미 지금 중국은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기차에서. 비아디가 지금 세계 1위잖아요.
비아디가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진출을 하고, 비아디가 우리나라에 진출한다 그러니까 중국 차라고 보는 게 아니라 세계 1위 자동차 회사, 기술력을 가진 회사, 검증된 회사라는 인식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중국은 또 AI 기술도 돼. 자율주행 기술도 정말 발전되어 있습니다. 중국도. 샤오미도 그렇고. 소프트웨어적으로도 굉장히 파워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중국이 지금 이제 비아디를 내세워가지고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 그 다음에 그 외에 밑에 샤오미를 비롯해서 그런 회사들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으로 진출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은 또 그걸 또 막아야 되는데 굉장히 지금 힘이 딸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못 막았잖아요. 그 중국을 계속 제재를 했지만 결국 트럼프가 시작을 했지만 바이든 때 많이 풀렸고 사실은 중국이 그 틈에 지금 이미 전기차 시장을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참 힘든 싸움이죠, 사실은. 거기다가 지금 이제 배터리 시장에서도 지금 중국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유럽은 망했어요. 노스볼트를 중심으로 유럽이 합치려고 했지만 결국은 노스볼트가 파산해버리고 결국에는 이제 받아들이는 거는 중국 CATL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거예요. 그나마 우리나라 기업들도 진출을 했지만 결국엔 유럽이 이제 그런 각축장이 되는 거고 배터리 회사들부터 해가지고 중국이 유럽부터 먹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미국은 막아야 되는데 이제 그럴 여력까지는 좀 부족한 게 현실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계속 이제 싸움은 이어나갈 겁니다. 결국에는 중요한 건 AI하고 이 전기차 시장, 자율주행 자동차로 연결되는 거예요. 1위 미국은 결국에는 이제 독보적인 위지만 중국이 많이 따라왔기 때문에 이 격차를 계속 벌려나가고 계속 투자를 하고 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러면은 미국이 트럼프가 누구를 키워야 되냐? 자국 기업들을 키워야 돼.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키우고 마이크로소프트를 키우고 메타를 키우고 그런 AI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탑픽이 누구냐? 일론 머스크를 선택했다는 거죠. 왜 일론 머스크를 선택했느냐,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는 다 가졌잖아요. 전기차도 가졌어. 전기차 세계 1위였지만 지금은 비아디에 밀려서 비록 2위가 됐지만 그래도 어쨌든 전기차를 가지고 있고 자율주행 기술에서는 사실상 아직까지는 1위라고 자명할 수 있지만 중국은 규제를 엄청나게 완화해가지고 키웠지만 미국은 그런 규제 때문에 많이 키우지 못했고 사실 이번에 트럼프가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자율주행 기술을 키우는 이유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많이 키워야 돼요. 왜? 중국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로보택시 이런 것들도 다 될 수밖에 없어. 왜? 키워야 되니까. 미국의 어떤 기술을 키워서 미국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보급해야지 중국의 기술력이 보급되면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일론 머스크는 XAI라고 해서 AI 회사도 가지고 있죠. 거기다가 스페이스X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미래 우주 산업.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미래의 핵심 산업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거죠. 트럼프로서는 이 한 사람만 컨트롤하면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대부분의 분야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우주 산업, 자동차 산업, 배터리도 수직 개발을 했고 수직 개발을 한 거를 비아디가 따라한 거고 그 다음에 AI도 가지고 있고 자율주행 자동차. 그러니까 이 일론 머스크를 키울 수밖에 없고 테슬라를 사실은 키워줄 수밖에 없어요. 미국은. 왜? 미래의 핵심 산업, AI를 중심으로 한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이 핵심 산업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조업에 꽂힌 자동차 산업은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IT의 정점은 AI로 통합이 될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지구가 아니라 이제 우주로 확장된다면 우주 기술도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스페이스X를 비롯한 여러 회사들을 가야 될 것이고 그건 미국이 가진 일론 머스크가 모든 걸 다 가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론 머스크를 중심으로 한 테슬라를 키워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패권 전쟁에서 이기고 중국을 누르기 위해서 중국을 앞서기 위한 모든 걸 가진 사람은 일론 머스크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에서 키워줄 수밖에 없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다음 시대 그렇다면은 이제 다음 세계 시총 1위 기업은 테슬라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테슬라가 조정을 받는다면 꾸준히 좀 모아가면은 세계 시총 1위 기업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왜냐? 인터넷 혁명 90년대 인터넷 혁명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를 사실상 지배했잖아요. PC 시대를 열면서. 그러면 세계 시총 1위를 했었고 그러니까 모바일 혁명을 타고 애플이 1위를 했고 그 다음에 AI 인프라 혁명을 타고 엔비디아가 그렇게 오래 길진 않았지만 어쨌든 시총 1위를 했고 달성을 했고 지금도 이제 1위 경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AI 시대,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 그러니까 손정희가 말했던 2030년 자율주행 자동차가 온 거리를 지배할 것이고 AI 시대를 우리가 맞이할 것이고 AGI를 탑재한 로봇과 우리가 생활을 하게 된다면은
그때 이 모든 거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기업은 테슬라가 가장 유력하다. 테슬라는 AI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세계 5위권 안에 드는 컴퓨터를 가지고, 그리고 테슬라 봇이라고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도 만들고 있고 굉장히 성과가 크고 자동차 자율주행도 가지고 있고 모든 걸 다 품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능성이 높고 트럼프로서는 미국으로서는 키워줄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많은 부가 테슬라한테 모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시총 이제 애플이 3조 달러, 지금 환율로 따면 4천조가 넘죠. 4천조. 엔비디아도 4천조 원.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을 넘는 회사잖아요, 하나가. 그렇다면 이제 테슬라가 지금 1,000조 달러라고 본다면은,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는 최소한만 규모면은, 시가총액 면은 3배 이상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꾸준히 모아간다면은 지금부터는 테슬라를 모아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2019년도에 선정이가 우리는 여기에 있다고 말했지만 이미 우리는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은 만약 2030년도에는 이미 여기까지 갈 거기 때문에 우리 바뀌는 미래는 자명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포커싱을 잘 한다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런 시장 속에서도 기회가 있고 더 큰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얼마나 좀 시장을 좀 보고 미래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그런 것들을 조금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